전기일반 5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푸는 부분은 전력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휘스톤 브릿지도 조금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배율기, 분류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00V, 100W 전구의 필라멘트 저항은 몇 옴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선행 지식부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전력 P라고 하는 거는 I제곱의 R, 그쵸? 혹은 VI, 혹은 R분의 V제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미지수 두 개를 알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거저로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100V, 100W, 100V라고 하는 거는 V고요. 그쵸? 100W라고 하는 거는 P죠. 그때 이제 저항 R 값을 물어보니까, 자, 이거 P는 R분의 V제곱 식으로 계산을 풀어야 되겠네요. P는 R분의 V제곱식에서 저항 R을 궁금해 하니까, R은 어떻게 하죠? 양쪽을 P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P분의 V제곱이 되고요. P값, 전력이 100, 그 다음에 전압은 100의 제곱이니까, 뭐, 저항 100옴 나오겠네요. 그쵸? 답은 3번. 52번. 200V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전열기를 100V에서 사용하면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식으로 하게 되면요. 자, P는 전력은 R분의 V제곱이 되게 됩니다. 즉, 저항이 일정한 상태에서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지금 200V에서 1kW라고 했으니까 그 반이 되면요. 그러면 제곱에 비례하게 되니까 반이 되면은 4분의 1이 되겠죠. 즉 200V에서 1kW가 된다면은 100V에서는 250W가 되겠죠. 그의 4분의 1인. 그렇죠? 답은 2번. 뭐 밑에 힌트처럼 직접 뭐 풀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53번. 200V 30W인 백열전구와 200W 60W인 백열전구를 직렬로 접속하고 200V 전압을 인가했을 때 어느 전구가 더 어두운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53번 문제는 아주 재밌는 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더 밝은가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어느 경우가 더 어두운가 물어보고 싶다. 중요한 건요. 와트수가 적은 게 더 밝아요. 와트수가 적은 게 더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쭉 나와 있게 되는데 53번대로 해설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처음에 200W 30W 전구가 있어요. 자, 1번. 200V 30W 전구가 있어요. 자, 두 번째. 2번은 200V 60W 전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P는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저항값 R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저항값 R을 구하게 되면은, 자, 첫 번째. 얘는 1333옴이 되고요. 얘는 얼마? 666옴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200V의 전원이 있는데 200V의 전원에 하나는 1333옴짜리 저항을 놓고 하나는 666옴짜리 저항을 이렇게 직렬로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더 밝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첫 번째. 이때의 P는 R분의 V제곱. R은 1333분의 V제곱. 전압이 200V 하게 되면 여기가 2배가 걸리겠죠. 그쵸? 그럼 200V에 2배 하게 되면 뭡니까? 666V 정도? 그쵸? 666V 정도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666. 666옴짜리에는 66V. 그리고 1300, 여기는 133V. 133V 정도가 걸리고 제곱.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13W 정도가 되고, 13.3W 정도가 되고. 자, 이쪽에는. 자, 얘는 P는 R분의 V제곱. 여기 666분의. 전압은 2대1의 비율로 걸릴 테니까, 여기는 약 66V 정도 걸리게 되겠죠. 자, 이때는 6.54W.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밝아요? 얘가 더 밝죠. 얘는 몇 W짜리예요? 얘는 30W죠. 따라서 60W가 더 어둡게 됩니다. 60W가 더 어둡게 돼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이죠. 자, 54번. 100V 300W 절열선의 저항값은 얼마가 되는가? 자, 지금 54번. R은 어떻게 돼요? P분의 V제곱. 자, 지금 얼마? 100V 300W. 300. 그 다음에 100V. 만 나누기 300 하면 되겠죠. 33.3. 답 3번.
55번 200V 500W의 전열기를 200V 전원에 사용했다면 이때의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5번. 지금 전압이 조금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일단 200V 50W가 얼마냐 저항이. 이게 저항 계산해 보니까 80옴 나온대요. 어떻게? 이 위에처럼 계산했을 때. 그럼 이 80옴에다가 얼마 전압? 220V의 전원을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P는 R분의 V제곱. 80 분의 V제곱. 220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 605W 되겠네. 605W. 딱 56번. 저항 300옴의 부하에 90kW에 90kW면은 9만이죠. 9만.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항, 그 다음에 전류, 그 다음에 전력이에요. 저항, 전류, 저항. 그러면은, 자, P는 I제곱에 R. 지금 문제 뭐 물어보는 겁니까? I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I제곱은 R분의 P. 그럼 I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R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I는 루트 R분의 P. R 값이 얼마예요? R 값이 300옴이고, P 값이 9만이죠. 계산하게 되면 뭐 답 나올 겁니다. 17.3A 되겠네요. 57번. 기전력이 50V, 내부 저항이 5옴인 전원이 있다. 이 전원의 부하를 연결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최대 전력은 우리가 최대 전력 전달이라고 해서 이거 기사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기능사에서는 그냥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의 합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냐. 자, 제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여기 50V짜리 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전지 내부에도 저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저항이 5옴이래요. 그쵸? 외부에다가 얼마의 저항을 넣어야 여기가 최대가 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부에는 얼마? 내부와 같은 여기가 5옴의 저항이 넣었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전력 P는 뭐 I제곱 R 해도 되고 R분의 V제곱 해도 되고, 그러면은 R분의 V제곱을 한번 해볼까요? R분의 V제곱. 그러면은 R 값은 얼마예요? 5분의 전압이 얼마입니까? 50B 양쪽에 반씩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5의 제곱 나누기 5 하게 되면 이가 125W 정도 될 겁니다. 다음은 4번. 58번에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전류가 흐르면은 반드시 열을 동반하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반드시 열을 발생하게 된다. 이거 뭐예요? 줄의 법칙과 관련이 있죠. 이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배선용 차단기, 퓨즈 이런 것들 다 줄의 법칙이죠. 물론 전기장판도 포함이 되죠. 59번 줄의 법칙에서 발열량 계산식을 옳게 표현한 것은 무엇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게 된다. H 열량은 0.24의 I제곱에 RT 전류 제곱,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시간에 비례하게 된다. 단위는 당연히 칼로리가 되겠는 거고요.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0번 5Wh는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60번. 여러분 일단 1Ws는 1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W가 1초 동안 하게 되면 1줄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5Wh예요. 5Wh라고 하는 얘기는요, 5W가 얼마? 1시간이란 얘기죠. 자, 이것은 5W가 얼마? 3600초란 얘기죠. Ws는 뭐라고요? 단위가 줄이라고요. 따라서 W랑 세크가 만나게 되니까 단위는 이제 줄이 되는 거고,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네요. 5 곱하기 36 하게 되면요, 이거는 18,000 줄 되겠네요. 답은 2번. 61번. 500옴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칼로리인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식이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죠. 61번에 H는 0.24의 I제곱에 RT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0.24 곱하기 I 값이 얼마예요? 전류가 1A 1의 제곱 곱하기 500옴 곱하기 시간은 1분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초로 환산해야 돼요. 초는 60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7,200칼로리라고 계산되나 봅니다.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62번 다음 1과 2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배율기는 뭐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입니까?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회로에 어떻게 직렬로 사용해요. 이거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율기랑 전압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배율기의 목적은 뭐예요? 배율기의 목적은 전압의 측정 범위입니다.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이것은 어떻게 연결돼요? 직렬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자, 분류기는 어떻게 됩니까? 분류기는 자, 이것은 전류계의 측정 범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고 전류를 분산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사용돼요? 병렬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 이거랑 함께 전압계의 사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전압계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병렬로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만약에 전류계를 측정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부하와 직렬로 결선해야 된다. 이거는 이거랑 다른 거예요. 그쵸?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율기가 뭐 전압을 측정하니까 전압이 병렬이 이걸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62번에는 전압계고 직렬로 하게 되는 거죠. 63번. 부하의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한 전압계와 전류계의 접속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전압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병렬로 결선하고 전류계는 어떻게 해요? 직렬로 결선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 64번. 전압계 및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사용하는 배율기와 분류기의 접속 방법은 어떻게 되냐? 배율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직렬로 접속하고 분류기는 어떻게 돼요? 병렬로 접속하게 되는 거죠. 답은 2번. 65번. 어떤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10배로 하자면 배율기의 저항을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하게 되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자, 10배로 하게 된다면 기억하시면 돼요. 빼기 1만 하면 됩니다. 그럼 몇 배짜리? 9배짜리 저항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밖에다. 만약에 예를 들어 100배로 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얼마? 빼기 1 하게 되면 99배짜리를 넣게 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몇 배? 3번 9배. 66번 100V의 전압계가 있다. 이 전압계를 써서 200V의 전압을 측정하려면 최소 몇 옴의 저항을 외부에 접속해야 되겠는가? 지금 66번 보게 되면은 100V짜리를 200V로 하고 싶대요. 그럼 몇 배? 2배 한 거 아니에요? 2배. 그럼 얼마? 빼기 1 하게 되니까 얼마? 1배짜리를 바깥에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5,000옴이라고 하니까 바깥에다 설치하는 것도 1배짜리 똑같은 거 5,000옴짜리를 설치하면 되겠죠. 67번. 내부 저항이 15kΩ이고 최대 눈금 및 150V인 전압계와 내부 저항이 10kΩ이고 최대 눈금 및 150V인 전압계가 있다. 두 전압계를 직렬 접속하여 측정하면 최대 몇 볼트까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좀 특이하네요. 저기 내부 저항이 15kg짜리와 10kg짜리가 있대요. 자, 여기 15kΩ과 10kΩ짜리가 있대요. 근데 눈금은 보니까 여기가 150V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kΩ이고 150V짜리래. 그러면 원래 두 개 합치게 되면 300까지 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압이 어떤 전압을 공급했을 때 2대3의 비율로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쵸? 그럼 2대3의 비율로 있으면은 2대3의 비율일 때가 최대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3, 최대가 150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얼마? 여기는 10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00V까지 잴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앞에 공급된 전압은 150 더하기 100 해서 250V까지 최고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68번.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전류기의 내부 저항이 0.12옴, 분류기 저항이 0.03옴이면 그 배율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분류기는 전류가 이렇게 분배되는 거를 나타내고 있죠. 자, 여기 전류계가 있는데 자, 이렇게 암페어미터. 이 전류계의 내부 저항이 0.12라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0.03이에요. 이게 얼마가 줄어듭니까? 4분의 1이 적지 않습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4A 흐른다면 여기 몇 암페어, 여기 만약에 1A 흐른다고 하면 여기 몇 암페어? 4A 흐르겠죠. 그럼 총 몇 암페어? 5A. 원래 전류계의 몇 배? 5배까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답은 2번이죠. 69번. 그림의 휘트스톤 브릿지. 휘트스톤 브릿지의 평형 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휘트스톤 브릿지가 P, Q, X, 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P, Q, X, R. 그럼 대각선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니까 P, R이 어떤 거? X, Q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미지수를 우리가 X라고 하게 되면, 자, X는 어떻게 됩니까? 뭐 쉽죠? Q분의 PR. 다음 몇 번? 2번. 70번. 다음과 같은 브릿지 회로가 평형이 되기 위한 Z4의 조건은 무엇이냐? 물어보겠습니다. 자, 70번. 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복소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이거는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의 역할을 도와줄 수 있어요. 자, 여기를 Z1, 이쪽을 Z2, 그리고 이쪽을 Z3, Z4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2 플러스 J4, 그 다음에 이쪽은 3 플러스 J2, 여기는 2 마이너스 J3 하게 되면 지금 Z4 평형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평형 조건은 Z1 곱하기 Z2가 어떻게 돼요? Z3 곱하기 Z4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Z4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Z4는 Z3분의 Z1 곱하기 Z2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Z3가 얼마입니까? 3 플러스 J2분의 그 다음에 Z1 2 플러스 J4 그 다음에 곱하기 2 마이너스 J3 이렇게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복소수 계산기로. 그럼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복소수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된다. 난 한번 이 원리를 한번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잘 보시죠. 지금부터는 이제 번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켤레 복소수라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학교 수학 시간에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인가? 켤레 복소수라는 거.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이 분모를 우리가 정수로 만들기 위해서 복소수의 부호가 반대인 것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3-J2, 3-J2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3, 3엔 9, 그 다음에 J2 하게 되면은 이거는 플러스 4가 되죠. 분해. 자, 여기 이렇게 2 하게 되면은 이거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가야 되겠다. 3 플러스 J2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J2 분해. 요거 먼저 계산해 보죠. 그럼 2, 4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J6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J8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JJ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4, 3, 12 하면은 플러스 12 그리고 여기다가 3 마이너스 J2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먼저 계산하게 되면은 16 플러스 J2예요. 그쵸? 그러면은 3 플러스 J2 3 마이너스 J2는 16 플러스 J2 그리고 3 마이너스 J2 이렇게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3, 3은 9 2, 2는 4 하게 되면은 13분의 16 곱하기 3 하게 되면 얼마일까? 48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J32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J6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플러스 4 하게 되면은 52에다가 26 되겠네요. 52 마이너스 J26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세요. 그냥 이런 공학용 계산기 다 됩니다.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4 마이너스 J2 되겠네요. 4배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4 마이너스 J2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는 계산한 거고 손으로 계산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걸로 딱 계산기 누르면은 딱 이렇게 답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한 거죠. 71번. 그림과 같은 교류 브릿지가 평형 상태에 있다. L 헨리 값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RLC 조합인데 자 여기 R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C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쪽은 L 값이 있고 그 다음에 R 값이 있습니다. 이게 R1, C, 이거는 L, R2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각선 같다고 했잖아요. 그쵸? R1 곱하기 R2는 자 여기 근데 이거는 임피던스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오메가 L 곱하기 오메가 C분의 1과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뭐예요? L 값이 얼마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L 값이 얼마가 되고 있느냐? 그러면은 오메가 약분하게 되면은 R1, R2는 C분의 L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L 값은 얼마입니까? R1, R2의 C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몇 번? 3번. 72번. 회로에서 단자 A, B 사이의 합성 저항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저항의 크기는 R옴이다 라고 물어보고 있죠. 72번에 자 여기가 A
이쪽이 ER, 여기도 ER, 그 다음에 ER, 그 다음에 ER, 세로로 내려서 여기가 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 양쪽의 대각선이 같기 때문에 가운데는 그냥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그림은 무엇과 똑같아요? 자, 이런 형태와 똑같죠? A, B. 자, ER, ER이니까 여기 4R이고요. 그렇죠? 여기도 4R. 그럼 4R 두 개가 병렬로 있는 구조와 똑같습니다. 이때 합성조항은요. R 토탈은 4R 플러스 4R 합분의 곱. 그렇죠? 4R 곱하기 4R은 8R 분의 16R의 제곱. 그러면 R 없어지고 하게 되면 2R. 답은 2R이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72번에 4번이라는 답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전력 문제라든지 휘스톤 브릿지 문제 좀 나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문제를 길게 한다기보다는 기본식을 알고 요리조리 응용하게 되는 겁니다. CBT로 바뀌면서 우리가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복잡하게 푸는 문제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오히려 이 기초 개념을 점점 탄탄하게, 이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하는 방법은 사실은 몇 가지 없어요. 몇 가지 왕도가 여러 번 보는 것, 그 다음에 관련 문제를, 유사한 문제를 계속 풀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문제를 충분하게 다 풀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기초는 정말 튼튼하게 쌓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설명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